안녕하세요.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슈퍼맘입니다. 속된 말로 과부라고 하죠. 한 남자를 만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예쁜 딸도 낳고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줄 알았건만 딸이 초등학생이 되던 무렵에 남편을 사고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너무 좋은 남편이었고 자상한 아빠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평생 함께 하자던 그 약속, 나를 먼저 보내고 자신은 남은 것들을 정리하고 따라가겠다던 그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버리니 제 인생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없이 무너지고 있던 그때 딸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빠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나도 엄마구나.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부모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정신이 확 들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자마자 냉정하게 제 인생 계획을 세웠네요. 딸을 혼자 키우기 위해 어떤 게 필요하며 돈을 어떻게 벌며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둘이었으면 서로 의지하며 안정감을 느꼈겠지만 혼자서 하려니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잖아요.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보란듯이 잘 키워서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게 살게 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딸을 키우며 바쁘고 힘들더라도 남편 기일은 꼭 챙겼어요. 거하게 제사상을 차려줄 순 없어도 간소하게 챙겨서 납골당에 가는 것 정도는 빼먹지 않았네요. 그날도 기일이라 남편의 납골당에 갔습니다. 그곳에 먼저 온 손님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남편은 부모님을 어릴 적에 잃고 친척과도 교류가 없어서 결혼식을 올릴 때도 간소하게 할 정도였고 장례식 때도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일날 누군가 찾아왔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 사람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더라고요. 괜히 말 걸었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른이 아니라 웬 남자애더라고요. 너무 서럽게 울어서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엉거주춤 멀찌감치 맴돌고 있는 와중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살짝씩 들렸어요. 그러던 중 한 단어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빠. 아빠? 왜 저 애가 우리 남편더러 아빠라고 부르지? 잘못 찾아왔나? 그러기엔 남편의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 헷갈릴 일은 없었어요. 그럼 잘못 찾아온 건 아닐 텐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그때부터 주의 깊게 말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 애는 중학생쯤으로 보였는데 너무나 어른스럽고 덤덤하게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아빠를 많이 원망했어요. 사실 지금도 아빠를 존경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를 위한다면 이건 아니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살아서 죄를 용서받았어야지. 혼자 그렇게 가면 그만이에요? 우린 어쩌라고? 우린 어떻게 살라고? 보란듯이 잘 살아서 복수하고 싶었는데 왜 남은 사람들을 끝까지 힘들게 해요? 제가 여기서 끝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아빠, 제가 꼭 성공해서 우리 가정 파탄 낸 사람한테 복수할게요. 거기서 똑똑히 지켜봐요. 우릴 배신한 잘못의 대가 거기서 받게 해줄게요. 분명 제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며 원망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왜 알지도 못하는 애가 우리 남편 앞에서 울면서 열변을 토하고 있냐고요. 그 말을 들으니 온몸이 굳어버려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말을 걸어볼까 말까, 어떤 일로 찾아왔냐고 따져 부를까 말까, 속으로 어찌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결국 그 애는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 살포시 놓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뭐가 써져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바로 달려가 종이를 펼쳤어요. 다름 아닌 편지였습니다. 그 안엔 제 남편을 원망하는 글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의 말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발견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겠죠. 당신은 영원히 상간녀일 것이고 그 죄는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남의 집 파탄 내고 뻔뻔하게 사니 행복하셨나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분명히 벌 받을 겁니다. 그 편지를 읽자마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몇 번이나 되새김질하며 상황 파악을 한 뒤 뒤늦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에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이런 반전은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전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히려 저 애가 분명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싶어서 남편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그러다가 남편과 꽤 각별했던 고향 친구와 연락이 닿았고 당장 만나자고 해서 그 편지를 보여주며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분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기막히고 상상 초월할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사실 그놈이 재수 씨를 만나기 전에 사실혼 경험이 있어요. 철이 없던 데라 결혼식이니 혼인신고니 그런 거 없이 살림부터 차렸었죠. 그러다가 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낳았거든요. 오늘 보신 남자애가 그 여자 자식인가 보네요. 애를 낳고 잘 키우면서 살았으면 좋았으련만 둘이 사이가 좋진 못했어요. 나중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애정도 없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놈도 그 여자를 만난 걸 많이 후회한다고 했어요. 그 여자랑 불화가 어찌나 심한지 허구한 날 싸우더라고요. 그러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별 선언하고 집을 나와버린 겁니다. 안 보고 살면 그만이겠다 싶었겠죠. 그렇게 혼자서 돈 벌면서 살다 재수 씨 만난 겁니다. 그놈 입장에서는 어차피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었고 워낙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뭐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고 싶었겠죠. 하지만 저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 모두가 그래도 애 하나 있는 건 밝히고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놈 고집 아시잖아요. 처음엔 지 아들 보고 자기 자식 아니고 그 여자가 딴 데서 놀다가 다른 놈에 만들어 온 거라고 주장해가지고 결국 유전자 검사까지 했잖아요. 결국엔 그놈 자식이 맞았습니다. 그 여자도 자기를 의심하는 남자가 뭐가 좋았겠습니까? 둘이 아주 파멸이었죠. 그렇게 서로가 완전히 남처럼 살더라고요. 사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재수 씨였죠. 솔직히 저도 그거 보면서 뻔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남의 가정일에 왈가왈부하는 것도 좀 그렇고 제가 끼어들면서 사실을 밝히자니 뒷일이 너무 무섭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지났고 그놈이 그렇게 허무하게 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원래 같이 살던 부인과 아들을 버리고 도망친 파렴치한 인간이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초혼인 척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맹세코 그놈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잔 재수씨 뿐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여잔 처음이었다면서 어찌나 설레하던지. 아무튼 그놈이 거짓말을 한 건 맞지만 그놈의 진심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 어린 나이에 충동적으로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지만 그놈도 반성 많이 했을 거예요. 진정으로 절 사랑했더라면 절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야죠. 애초에 사실혼 경험과 자식 유무를 밝혔어야죠. 어떻게 그렇게 큰 사건을 말하지 않고 저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멱살 잡고 물어볼 남편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였어요. 붙잡고 물어볼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여태껏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과 함께하면서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와 자식이 있을 거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저한테는 늘 제가 첫사랑이고 처음 결혼 생각이 들 만큼 사랑한 여자라고 했거든요. 원망의 마음도 죽음 앞에서는 힘이 없더라고요.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진실을 말해줬더라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진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때와 맞먹는 충격을 받은 저는 그 길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태껏 그쪽은 저를 남편 뺏어간 상간녀라고 생각하고 증오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 대상인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었고 제가 뺏어간 거였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겠죠. 저도 피해자잖아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쪽 가족을 찾아가 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자신이 없더라고요.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기도 했고 그렇게 부딪혀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쪽 입장에서도 상처고 저도 상처고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어봤자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 가슴속에 품고만 살게 됐습니다. 그냥 그 일을 잊고 그 사람을 인생에서 지우는 편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딸에게도 아빠에 대한 존재를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증오도 없이 그냥 애아빠, 이 정도로만 그 사람을 기억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딸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버거웠거든요. 누군가에게 상간녀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애써 회피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쯤에서 뭘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달려가 울면서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사정사정 했어야 했을까요? 어쨌든 저는 독해져야 했어요. 그렇게 딸을 키우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인생을 이겨내다 보니 어느새 딸이 고등학생이 됐네요. 반에서 항상 1등을 하는 성실한 아이였고 늘 엄마 말을 잘 듣는 예쁜 딸이었어요. 제 인생의 보물이었죠. 딱히 공부를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딸의 선택을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과외쌤 한 명만 붙여주면 안 될까? 과외?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하더니? 아니, 자꾸만 불안해서. 과외 붙여주기엔 엄마가 좀 힘들려나?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 딸이 원한다면 과외는 물론이고 학원도 여러 개 끊어줄 수 있지. 그나저나 과외 선생님은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 우리 학교에서 꽤 유명한 과외쌤 있거든? 완전 일타 강사라고 유명한 분인데 내 친구 미정이 알지? 걔가 그 쌤한테 배우고 갑자기 점수가 확 올라갔잖아. 미정이한테 그 쌤 좀 소개시켜달라고 할까봐. 그렇게 유명한 선생님인데 우리까지 봐줄 시간이 될까? 친구 찬스 써서 어떻게든 마련해보면 되지. 아무튼 엄마, 나 과외해도 되는 거지? 딸이 알아서 공부도 잘 해내는 걸로도 모자라서 과외 선생님까지 직접 알아봤다는 게 너무 고마우면서 미안하더라고요. 보통이라면 엄마가 학원도 알아봐주고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어줘야 하는데 돈만 버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너무나 다행이게도 그 선생님이 딸을 위해 과외할 시간을 빼주겠다고 한 거예요. 심지어 과외비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비싸지 않았고 꼼꼼하게 봐주시겠다고 하니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너무나 단정하고 멀끔한 남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제가 과일을 깎아다가 차 한잔 대접하며 이것저것 대화를 나눴어요. 아무쪼록 우리 딸 좀 잘 부탁드려요. 학교 내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과외 실력이 좋으시다고. 과찬이십니다. 전 그냥 아이들 하나하나 진심으로 가르쳐주다 보니 운이 좋게 소문이 잘 난 것 같습니다. 아유, 겸손하셔라. 입소문이 어마어마한 선생님이라 우리 딸한테 붙여주지 못할까봐 마음 졸였어요. 명문대 다니면서 과외까지 성실하게 하시고
지금은 휴학 중이신 거예요? 네, 가르치는 게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에 좀 더 집중하고 복학은 내년쯤에 할까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알아서 인생도 잘 꾸리고 선생님 같은 아들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시죠? 네, 어머니가 절 많이 의지하세요. 사실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요. 어머나, 제가 괜한 질문을 했네요. 괜찮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거든요. 그 선생님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기분이 좀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외 선생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늘 첫 수업했는데 아영이가 또래 애들에 비해서 철이 들었더라고요. 마음에 아픔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실례가 안 된다면 그렇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딸도 아버지가 없이 자랐거든요. 엄마랑 둘이 살면서 주변 시선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예민하고 세심하게 신경 쓰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쓰이네요. 어쨌든 자라온 환경이 선생님도 비슷하다고 하니 내심 안심이 되고 좋은 분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애가 보기엔 당차고 씩씩해 보여도 마음이 참 여린 애예요. 염치 없지만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을 하느라 바빠서 케어를 많이 못해드려 죄송하네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케어하겠습니다. 아영이 성적은 이제 안심하세요. 책임지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딸이 아주 좋은 스승을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도했어요. 일주일에 2번 제 아이의 공부를 봐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게 든든하더라고요. 제 딸은 처음엔 좀 어색해하는가 싶더니 금방 또 적응해서 선생님을 잘 따랐어요. 너무 급격하게 친해진 것 같아 살짝 걱정도 되긴 했지만 워낙 베테랑인 선생님이니까 알아서 잘 해주시겠거니 생각하며 믿고 지켜봤네요. 과외를 시작한 이후로 제 딸이 유독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엄마 그거 알아? 우리 과외쌤 있잖아. 엄청 기구한 인생을 살았더라? 선생님이? 겉으로 봤을 땐 명문대 다니고 깔끔하게 생겨서 엄청 귀공자처럼 자랐을 것 같잖아? 의외더라고. 선생님 어렸을 때 있잖아. 아버지가 있었는데 엄청 개차반이었대. 매일 밖에 싸돌아다니다가 결국엔 집에 있는 돈이랑 귀중품 싹 다 들고 야반도주했대. 그래서 쌤 어머니가 남편 찾으려고 엄청나게 수소문하며 돌아다니다가 결국 찾았는데 아버지가 뭘 하면서 살았는지 알아?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려서 결혼식까지 올리고 애 낳고 살고 있더래. 완전 어이없지. 그 말 듣고 쌤이 엄청 좌절해서 인생 놓고 살다가 안 되겠다 복수해야겠다 싶어서 펜을 들기 시작했던 거래. 그래서 명문대 들어가고 과외로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한테 효도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인생이 다 있을까? 너무 불쌍하지 않아? 쌤은 무슨 죄야. 아버지 잘못 만난 탓에 이토록 고생만 하며 살았던 거잖아. 아니 그 아버진 그렇다 쳐도 남의 남편 뺏어간 그 아줌마는 대체 무슨 정신인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 이후로 쌤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끝까지 사과를 못 받은 게 한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기일 때 납골당에 편지를 한번 놓고 간 적이 있는데 다음에 갔더니 그 편지가 사라져 있더래. 아버지 뺏어간 그 여자가 읽고 버린 거겠지. 소름 돋지 않아? 다 알면서 만난다는 거잖아.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기일, 납골당, 편지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거든요. 어쩐지 낯이 좀 익다 싶더라니 그 과외 선생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의 전처의 아들이었습니다. 복수를 하겠다고 하더니 이런 식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걸까요? 설마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몰래 알아봤습니다. 그 이름과 생김새. 뒷조사를 해봤더니 그 여자의 아들이 맞더라고요.
그때 진짜 소름이 쫙 끼치는 게 큰일 났다 싶었어요. 당장 집에 돌아가 딸에게 과외 선생님을 바꿔줄 테니 그리 알라고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되묻더라고요. 왜? 잘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왜 바꿔? 난 지금 쌤 좋단 말이야. 안 돼. 엄마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나 그 선생님 만나고 성적도 많이 올랐어. 엄마도 내 성적표 봤잖아. 전교 석차가 올라갔다고. 아무튼 안 돼.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이유를 좀 말해줄 순 없어? 갑자기 이러면 나더러 어쩌라고. 난 그럼 다음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는데? 다른 좋은 선생 널리고 널렸어. 엄마가 알아봐 줄게. 안 돼. 난 그 쌤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이미 익숙해져서 다른 쌤으로 바꾸면 다시 성적이 떨어질지도 몰라. 그 쌤만큼 나를 잘 알고 잘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 너 진짜 왜 이래? 엄마 말 진짜 안 들을래? 엄마야말로 왜 이렇게 갑자기 고집을 피워? 나는 뭐 생각도 자아도 없는 사람이야? 과외쌤 하나 내가 선택을 못하냐고? 왜 자꾸 날 어린애 취급해? 왜 자꾸 이유도 없이 쌤을 바꾸겠다고 통보하는 건데? 이유는 나중에 말해줄게. 엄마가 왜 이러는 건지 나중에 말해줄 테니까 엄마 말 좀 들어, 제발. 그렇게 딸을 겨우 뜯어 말리고 과외를 그만두겠다고 과외 선생에게 문자로 전달했어요. 차마 만나서 대화는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일방적으로 그만오라고 통보를 했으니 그쪽에서도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도 연을 끊어놔서 다행이라 여겼죠.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로 며칠 뒤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현관에 낯선 신발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딸의 방문을 열어보니 글쎄 과외 선생님이 제 딸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 일부러 찾아왔구나. 나를 엿먹이려고 문자를 씹었구나 싶어서 나지막히 딸을 불러 독서실에 가 있으라고 보내고 과외 선생님에게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화가 나는 걸 억지로 참으며 질문했습니다. 제가 분명 문자로 우리 딸 과외 그만둔다고 얘기한 걸로 아는데 착오가 있었나 보죠? 아, 그 문자요? 받긴 받았죠. 하지만 어쨌든 아영이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마무리 짓고 싶어서 수업을 이어나갔던 겁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전 분명 제 의견 잘 전달했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제 입장에선 고객은 학부모가 아니라 학생이라서요. 어쨌든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관두길 원하시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통보잖아요. 저희가 나름 사제지간으로 지낸 기간도 꽤 되고 정이 들기도 했는데 가르치던 걸 뚝 잘라서 그만둬버리면 그것도 난감한 거 아닌가요? 저도 제 나름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건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이게 이토록 이상할 일인가요? 전 오히려 어머님이 저한테 고마워하실 줄 알았는데요. 저는 제가 맡은 일은 책임을 다하는 게 제 신조라서요. 그럼 오늘까지만 나오시고 다음부터는 오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가 필요한가요? 제 입장에선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 그 이유 정도는 여쭤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선생님을 구해보고 싶어졌어요. 선생님이랑 우리 아영이가 안 맞는다는 뜻이 아니고 애가 워낙 예민한 나이니까 다양한 선생님을 경험해보게 하고 싶어서. 저희 잘 맞는데요. 아영이도 절 잘 따르고요. 아무래도 남자 선생님이라 조금 신경이 쓰여서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집안에 단둘이 남아있게 하는 게 좀 불편해서 그래요. 선생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딸 가진 엄마로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끝까지 말을 안 하시네요. 지금 나가지고 장난치는 거 맞죠? 장난친 적 없는데요. 우리 집에 온 이유 저 때문인 거 알아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글쎄요. 우연이라면 우연일 수 있겠죠. 저희 아버지가 그쪽을 만난 것처럼. 우연히 세상을 떠난 것처럼. 이런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의무를 다하는 중이라고.
전 그저 과외에서 돈 벌고 있는 학생일 뿐이에요. 제 의도를 오해하고 불편해하시는 건 어머님 아닌가요? 내 딸은 아무것도 몰라요. 순수하네. 망치지 말고 그냥 우리 여기서 끝내도록 해요. 부탁할게요. 망치지 말고? 그럼 그쪽이 망친 우리 인생은요? 내가 망쳤나요? 그럼요. 그럼 누가 망쳤다고 생각하세요? 나도 그 인간 때문에 인생 망쳤어요. 나도 속은 거라고요. 그 사람한테 아내가 있는 줄도 몰랐고 아이가 있는 줄은 더더욱 몰랐어요. 진짜예요.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요? 그 긴 세월 동안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린 계속 신호를 주고 있었는데. 그 신호 받은 적 없고요. 만약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난 이혼을 했던가 애초에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평생 아버지와 상간녀를 원망하며 살아온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타깃이 잘못됐어요. 어쨌든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으니 내가 미안해요. 사과할게요. 하지만 원망할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쪽이랑 그쪽 딸 존재 자체가 상처라고요. 내 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쪽이 잘 살고 있는 게 누군가에겐 형벌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몰랐을 땐 그럴 수 있다고 쳐. 하지만 그 인간 죽고 나서 진실을 알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떳떳하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꼴에 딸한테 과외까지 붙여주면서 자식 덕보며 살려고? 상간녀 주지 무슨 자격으로? 초혼인 줄 알았고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라 생각하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어요. 내 입장에서도 전처라는 존재, 전처의 아이라는 존재가 재앙이었어요. 이 말하면 나도 피해자 아닌가? 그럼 그 사실 알자마자 본처한테 달려가 무릎이라도 꿇었어야 했나요?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내가 상간녀래요. 딸을 가진 내가,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던 내가 누군가의 남편을 뺏은 파렴치한 년이래요. 이런 식으로 해야 날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치유받지 못하는 말들을 내뱉으며 이를 더 키웠어야 했을까요?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요? 나는 당신 딸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만 받고 자라는 게 너무 억울해요. 나는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자급자족하며 힘들게 살아왔는데 당신 딸은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 좋은 기억밖에 없잖아. 그게 너무 분해요. 이게 내 솔직한 마음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당신 딸한테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으려고 했지. 내가 여태껏 말했던 내 불행했던 인생, 추락할 뻔한 인생을 만들어준 게 다름 아닌 네 아빠고 네 엄마라고. 너희 부모는 그런 사람이라고 꼭 말해주려고 했지. 말하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과연 내가 어디까지 말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영이랑 나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그토록 많았는데 과연 아영이는 엄마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을지. 요즘 아영이가 좀 변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거 알아요? 아영이 인생 롤모델이 저래요. 저같이 공부 잘하고 명문대 들어가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는 게 꿈이라고 하네요. 내가 배다른 남매인 줄도 모르고. 그 입 안 닥쳐? 앞으로 우리 딸 마주치기만 해봐. 경찰에 신고할 거야. 왜 남의 딸 인생을 망가뜨려? 그냥 이참에 아영이한테 다 털어놓지 그래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것보다 지금 아는 게 낫지 않나? 이제 알 건 다 아는 나이일 텐데. 어쨌든 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요. 아영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냥 좋은 선생님 노릇만 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아영이가 딱 성인이 되는 날 대학 입학 축하해주면서 아영이가 몰랐던 가정사에 대해서 털어놓을 생각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아영이가 어머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라면 여태껏 딸을 속인 매정한 엄마라고 생각하게 될 테고, 어쨌든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한 부정을 하겠죠. 그리고 한없이 추락하겠죠. 자상하고 다정했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갑자기 혼란스럽게 다가오겠죠. 당신 딸도 다 느껴봐야 돼. 내가 느낀 것들을 당신 딸도 하나하나 느끼고 좌절해야 한다고. 내 딸이 과연 네가 하는 말을 믿을까? 아, 아직 모르시구나. 아영이는 지금 어머님보다 저를 더 신뢰해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아영이의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과외 선생님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 일한다고 딸 인생 내팽개치고 돈만 던져주는 엄마 말을 믿을까요? 어린애들 마음이 꽤 단순하거든요. 곁에 있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마음 넘어오는 건 시간 문제죠. 어머님이 딸에게 쓸 수 없었던 하나, 시간이잖아요. 전 시간을 아영이에게 쏟고 있다는 거 잊으셨어요? 그렇게 살면 속이 후련해? 복수라는 이름으로 귀한 시간 뺏겨가면서 허튼 수작 부리고 인생 할애하면 마음이 좀 편해. 나도 못지않게 인생 힘들고 망가졌거든? 이 상태에서 또 추락시켜야 속이 시원하겠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해요. 아버지가 도망가던 그 순간에 그날 밤이 자꾸만 떠오르고 날 괴롭게 하는데, 성인이 돼서도 자꾸만 되살아나는데 나더러 어쩌라고요? 우리 엄마 인생은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아들 하나 힘들게 키우며 외롭게 살았던 우리 엄마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는데요? 그래서 나한테서 원하는 게 뭔데? 인생 망치는 거? 같이 날아가는 거? 나도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었어. 하지만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난 진짜로 상간녀가 되는 거니까.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 나도 그 사람 만난 거 미친 듯이 후회해. 그렇게 떠나보내고 얼마나 원망하고 징후하며 살았는지 몰라. 어쨌든 미안해. 그 어린애한테 상처를 준 게 내 탓이라니 사과를 해야지. 정말 나한테 미안하다면 돈으로 보상해주세요. 돈을 달라고? 네. 자본주의 시대에 돈 말고 위로가 되는 게 또 있을까요? 10억. 그 정도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엄만 착하고 순진해서 법정 소송 그런 거 시도도 안 해봤을진 몰라도 난 달라요. 그동안 묵혀온 상처와 피해 그런 걸 다 계산하면 10억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순간 매서워지는 눈빛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증오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10억을 달라니요. 전 그만한 돈이 없을 뿐더러 그걸 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저를 상간녀 취급하더라고요. 결국엔 남편의 고향 친구였던 그 사람을 집까지 불러서 오해 좀 풀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직접 와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저씨 알지? 어릴 때 보고 안 본 지 꽤 됐지만 난 이 얼굴 아직도 기억한다. 아저씨를 어떻게 잊어요. 저희 집에 유일하게 도움을 주신 분인데. 그래, 기억해주니 고맙다. 알다시피 나는 네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어. 그놈이 네 엄마 만나서 같이 살았을 때도 나는 늘 곁에서 이야기를 듣곤 했지. 분명 처음엔 둘이 죽고 못 살아서 살림부터 합쳤던 것 같은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불화가 시작되더구나. 서로 성격이 너무 안 맞았어. 아버진 네 엄마랑 일찌감치 헤어지고 싶어 했지만 너를 낳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걸렸다고 했지. 아들만큼은 상처받지 않길 바라고 또 바랬던 사람이 네 아버지야. 하지만 네 엄마랑 대판 싸우고 술 먹고 돌아다녔을 땐 나더러 이런 말을 하더구나. 다 필요 없고 그냥 도망치고 싶다고. 그 말을 하기가 무섭게 그날 바로 야반도주하고 말았지. 아이 친구지만 정말 한심하더라고. 에라이 나쁜 놈아, 넌 남자 망신 다 시킨다고 내가 나무랐을 땐 아무 말도 없이 술만 마시더구나. 그러다가 일자리를 제대로 잡고 돈을 좀 벌었을 땐 날 부르더니 자기가 줬다 하지 말고 이 돈을 좀 전달해달라고 했어. 넌 여태껏 아저씨가 돈을 주고 도움을 준 줄 알았지? 사실 그거 다 네 아버지가 부탁한 거였어. 면목이 없지만 뒤에서 도움 좀 주고 싶다고 나한테 꼭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는 바람에 솔직하게 털어놓진 못했지만 이젠 그놈도 이해를 해주겠지.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 새로운 여자 만나게 됐고 가정을 꾸렸던 거야. 그 녀석도 처음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결국 좋아하는 여자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걸 끝까지 숨겼지. 네 아버지가 정말 많은 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으니 말이야. 아마 죄값은 그곳에서 받고 있겠지.
어쩌면 이미 받았을지도 몰라. 살면서 많이 괴로웠을 테고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렸으니 얼마나 인생에 미련이 많이 남았겠어. 언젠간 다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거라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릴 줄은 그놈도 몰랐겠지. 아무튼 그놈이 한 짓 때문에 일이 많이 복잡하게 됐어. 맹세코 이분은 그놈에게 아내와 자식이 있다는 걸 몰랐어. 그놈이 떠나고 얼마 후에 나한테 찾아와서 편지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묻더구나. 그때 그 사실을 전부 알게 됐지. 이미 떠난 사람 붙잡고 원망해봤자 뭘하겠어. 그러니 너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아까운 인생, 사람을 원망하는데 시간 쓰지 말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네 아버지가 잘못을 저지른 건 네 탓이 아니야. 아들이 보고 싶다고 내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말을 들은 과외 선생은 갑자기 흐느끼더니 오열을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가장 처절한 순간에 상간녀 자식한테 진실을 말해주려고 했어. 그래야 공평하니까. 그래야 똑같아지니까. 서러운 마음이 북받쳐 오르는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쏟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의 도움으로 인해 억울함은 풀렸으나 마음이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 남편의 전 와이프를 보러 가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고 뿌리를 뽑지 않으면 영원히 이 증오가 반복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며칠 후 용기를 내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고향 친구분이 주소를 알려줘서 어렵지 않게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러야 하는데 자꾸만 손이 떨려 누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서성이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들고 있는 한 여자와 마주쳤어요.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내 남편의 전 와이프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누구세요? 하고 묻길래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 이영철 씨.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녹차 드릴까요? 커피 드릴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한 독대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하길래 제가 먼저 정적을 깨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영철 씨랑 사실혼 관계였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알고 오신 거 아닌가요? 제 존재를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었죠. 애초부터 딴 여자 마음에 품고 도망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럼 아드님이 제 아이의 과외 선생님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네? 의도적으로 저희 집에 접근한 것도, 일부러 제 딸과 친해져 진실을 폭로하려고 한 것도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건 몰랐는데. 제 아들이 그랬다고요? 저한테 10억을 요구하더군요. 그 정도면 자신이 겪은 상처에 대한 피해 보상이 될 거라면서요. 그건 저도 몰랐던 사실이고 유감입니다. 그 애가 워낙 잘하면서 아빠를 많이 원망해서 그럴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할 나이에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미워했을 거예요. 그건 제 탓이 커요. 원망하도록 내버려 뒀거든요. 저도 참 철이 없게도 제가 힘든 거 전부 아들한테 말하고 살아왔네요. 지금은 그게 정말 후회가 돼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좀 좋게 만들어줄걸. 너무 솔직하게 다 털어놔서 이렇게 되었구나 싶어서 죄책감이 생기네요. 사실 저는 배움이 짧아요. 그래서 그땐 뭘 알지도 못하고 덥석 남자만 믿고 살림을 차렸고 버림을 받았을 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혼 관계에서 소송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그놈을 믿은 내 잘못이고 내 엇보지 싶어서 부끄러워서 애를 감싸 안고 숨어서 키우기만 했네요. 그게 우리 아들에게 상처가 되는 줄도 모르고 참 못난 엄마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그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부부끼리의 일이니 우리끼리 싫으면 헤어지고 그만이지 생각했는데
애한테 못할 짓을 하고 말았네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여자가 살아온 인생이 어땠을지, 주변 환경이 어땠을지 알 것만 같았어요. 어쨌든 저라는 존재가 그들에겐 상처였잖아요.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모르고 결혼을 했더라도, 초혼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믿었더라도 제가 저지른 짓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상처 많이 받으셨죠? 저를 많이 원망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 여자는 절 내려보며 응시하더니 의자에서 내려와 저와 눈높이를 맞춰 앉더라고요. 그리고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그놈을 원망하고 싶은데 애 아빠니까 자꾸만 저도 회피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워할 사람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그쪽을 많이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미워해서 우리 아들한테도 말할 정도였죠. 그때는 그렇게 털어놓고 동네방네 떠들어야 속이 시원해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멍청한 짓이었어요. 내가 버림을 받았다는 걸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슬금슬금 피하대요. 부정 탈까봐 무서웠는지 제 곁엔 아무도 남지 않게 되더라고요. 인생이 고독하고 외로울수록 그놈에게 관심이 갔어요. 새로운 여자 만나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그놈을 보면서 좌절했어요. 그쪽이 내 자리를 뺏어간 상간녀 같아서 견딜 수 없더라고요. 어쩌면 나를 농락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애초부터 목적이 남의 남자 뺏는 거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왜 그때는 씩씩하게 잘 헤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억울하다는 생각만 했을까요? 그게 우리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줄도 모르고 인생을 미움으로 가득 채운 채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 인간이 그렇게 떠나고 난 후에 그쪽 인생을 생각해보니 그쪽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 혼자 키우는 게 어디 쉽나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우린 다 몰랐잖아요. 이젠 이해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그 사람을 절대로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전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그런 존재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상간녀인 줄 알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인간이 애 딸린 도망자라는 걸 알았더라면 진작에 증오했을 거예요. 이렇게 찾아와서 오해 풀어주고 진실되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야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쪽도 피해를 받은 상황인데 저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린 둘 다 엄마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상처 줄 말들은 이제 하지 않기로 해요. 나도 내 아들 잘 타이를게요. 그쪽도 자식 잘 지켜요. 그 인간은 비록 그토록 말썽을 피우고 비열하게 도망가고 떠났지만 남은 사람들끼린 잘 살아봐야 하잖아요. 저도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믿고 의지했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내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을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걸 수습하는 건 제 몫이었고 그게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여자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사정을 털어놓으니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 여자 말대로 이미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남은 사람들은 잘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제 딸을 잘 키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그날 만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 딸은 다행히도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치조차 채지 못했고 한바탕 소동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만 저에게 궁금해하는 게 많더라고요. 엄마, 진짜 나 과외쌤 바뀌는 거야? 진심이야? 그날 무슨 얘기를 했길래?
아, 왜? 그 쌤 진짜 잘 가르친단 말이야. 엄마가 오지 말라고 해서 그 쌤도 이제 나 안 가르치겠대. 그 선생님이 그래? 너 안 가르치시겠다고? 응. 오늘 아침에 연락했는데 다른 선생님 소개해 줄 테니 그 쌤한테 받으라던데? 이제 나 가르쳐줄 시간이 없대. 아영아, 그 과외 선생이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 잘 가르치기도 하고 정도 많고 무엇보다도 내 상황이랑 비슷하게 살아온 것 같아서 친근감이 들었어. 아버지 없이 살아온 거? 응. 나도 그렇게 아빠 없이 살았잖아. 그 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잘 가고 성공하고 싶어서. 그 쌤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꼭 성공할 것만 같았어. 얘기도 잘 들어주고 위로도 잘해줬거든. 그 쌤이랑 대화를 하면 뭔가 마음이 편했어. 엄마가 우리 딸 신경 많이 썼어야 했는데,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표현도 많이 해줬어야 했는데 너무 무심했지? 미안해. 그 말을 하자마자 딸을 안고 울었어요. 저는 여태껏 딸이 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엄격하게 키웠거든요. 정작 딸에게 필요했던 건 위로와 응원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걸 엄마가 주지 못해 다른 곳에서 정을 찾게 된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고 울면서 읊조리니 딸도 절 다독이며 엄마, 난 이제 다 괜찮아. 엄마 이해해. 하며 철든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세월이 이렇게나 많이 흘렀습니다. 제 딸도 곧 있으면 성인이 되겠죠. 그때는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길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딸의 과외 선생님, 아니 전처의 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밖에서 둘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 아들은 만나자마자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금껏 받은 과외비예요. 불순한 의도로 접근을 했으니 이건 되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내 딸을 잘 가르쳐줬고 그만큼 성적도 올랐으니 과외비는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저희 엄마 찾아가셨다면서요? 얘기 들었어요. 어쨌든 이건 어른들의 문제인 건데 제가 너무 나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아무튼 이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서로 우호적인 관계는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면서까지 미워하는 관계는 되지 않았으면 해요. 제가 사람 미워하는 거 그거 오랫동안 해봤는데 인생이 진짜 고달프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해요. 자식된 입장으로 그런 감정 들 수도 있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살면서 수없이 다짐했어요. 절대로 아버지 같은 남자가 되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런 이정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 길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거 아세요? 증오하는 마음 한구석엔 애정이 늘 있다는 거. 저도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미움의 골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내 기대를 깨버릴까봐, 진짜로 다른 곳에서 행복하게 살까봐 자꾸만 불안했어요. 딸 가지고 협박했던 거 죄송해요. 똑같이 되갚아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었나 봐요. 어쨌든 우린 이제 다시 만나지 말자고요. 서로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기로 해요. 그리고 아영이한테는 다른 과외 선생님 소개해주기로 했어요.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보다 훨씬 실력 좋은 친구거든요. 아마 저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커피값까지 계산을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어요.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태로 살아왔어요. 남편이 만약 살아있었더라면 진실을 알게 된 저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변명을 했을까요? 어쩌면 인정하고 절 떠났을까요?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크나큰 비밀을 품고 있을 줄이야. 이래서 가족이라고 해도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건가 봅니다. 그 후로 제 인생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돈을 벌고 딸을 키우느라 바빴죠. 그래도 그 쉼없는 마라톤에도 끝이 있긴 하더라고요. 딸의 키가 점점 커지면서 엄마에게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되어주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딸을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그 사건 이후로 새로운 과외 선생님을 만났는데 잘 맞았는지 만족해 하더라고요. 다행이었죠. 결국엔 그 선생님과 지금까지 인연을 잘 이어오고 있어요. 참으로 긴 시간이었고 고단한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으니 후회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된 거죠. 제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볼 생각이에요. 이 나이 먹고 딸에게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비록 시련이 있었지만 씩씩하게 견디다 보니 좋은 날도 오더라고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도 암흑 속에 계시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웃는 날이 오고 행운이 찾아오는 게 또 인생이더라고요. 참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사연을 쓰는 내내 인생을 추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